날짜 2시트. 이제 97페이지고요. 자, 표 사러 가겠습니다. 표사에서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입실 시간 확인하시고, 계산하시오. 자, 시간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네요. 두 개의 영역밖에 보이지 않군요. 시분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초는 땡땡초고요. 시간 뒤에 시를 표시하시오. 그럼 시만 뽑으면 되겠죠? 입실 시간은 몇 시 정각이며, 오케이. 그럼 수업 시간에 시 부분만 표시하면 되고, 수업 시간에 시에 해당된다. 표시에 23시, 먼스 아워 중 알맞은 어서. 자, 시를 뽑는다는 건 아워, 먼스는 날짜 데이터에서 월을 표시하겠다는 함수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이렇게. 아워라는 함수 써야 되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작성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시를 표시할 거다. 뭐에? 수업 시간에 가져와서. 각 과목의 수업 시간이니까 상대 참조, M% 연산자, 쌍따옴표 묶어서 시. 뭐 이제 요 정도는 무리 없이. 원래 학습 시간하고 딴 거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까지 좀 오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힘들겠지만 조금만 오늘 좀 참아주세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왼쪽 3번. 표 3에서 오늘부터 시험 일시의 남은 일수를 잔여 일수로 표시하시오. 자, 시험 일수, 잔여 일수 셀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투데이 데이터 함수 사용 확인들 하셨나요? 어쨌든 수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한번 사용해야 될 구조이고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건 이 뭐죠? 오늘 날짜 기준 시험일이 이만큼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두 날짜 잔여일수란 건 두 날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걸 처리해 줄 함수가 뭐라고요? 데이스라는 함수가 있었죠. 데이스. 데이스. 엔드 데이트. 뭐죠? 시험 일시가 되겠네요. 콤마.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데이트는 여기 일단 자료에는 없죠. 근데 문제에 투데이 함수라면서요. 그럼 오늘 날짜가 기준인가 봅니다. 투데이. 그런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남아있는 일수. 예, D-Day라고 그러죠, D-Day. 한 개는 내일 아니군요. 지금 하죠. 잘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시간은 한 4분 정도 드리죠. 1번, 표 1로 가겠습니다. 위크데이,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해 줍니다. 앞에 등수하고 비슷한 구조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 못 맞추셔도 됩니다. 꼭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엑셀 함수 중에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함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어떤 함수가 존재하냐면 요일의 위치값을 나타내주는 함수는 존재합니다. 그게 위크데이라고 했거든요. 위크데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요일을 계산하려면 요일의 위치값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위크데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위크데이. 뭐 이건 아시죠? 수식인데 반복적으로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질 때는 오늘까지만 할게요. 오늘까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이거 안 할 겁니다. 자, 이걸 위크데이. 일단 요일을 대체해 주시는 게 요일의 위치값이 있으니까 자, 각 개인의 응시일 상대 참조. 콤마 달력의 종류는 얼마를 써야 됩니까?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이죠. 요일이 1인 유형이란 건 월요일이 월요일이 1인 유형은 월요일이 첫 번째 요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력의 유형은 2번입니다. 2번.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이건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1이 무슨 요일? 의미 부여를 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러면 평일이란 건 1부터 5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 위치값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5 이하입니까? 6 미만입니까? 에? 5 이하입니까? 아니면 6 미만입니까? 물어봐 주면 되잖아요. 그럼 1, 2, 3, 1, 2, 3, 4, 5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의미 부여를 하면 월화수목금이란 이야기죠. 거기에 해당되면 우리는 평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주말이라고 표현하겠다. true일 때 값이 false일 때 값이 무슨 함수? true일 때 평일, false일 때 주말. if 함수.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어떤 형태로 작성하든 간에 중간 가정에 true, false가 나와야 된다. 평일, 주말. 자, 텍스트 1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함수. 요거까지. 나머지 내일 합시다. 자, 그 대신 복습 좀 당부드리고요. 어, 쉬운 것도 해야죠. 힘든 거 말할 수 없으니까. 어, 교재 104페이지. 1번. 표일에서 선수명의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하고, 자, 이 말 속에는 첫 문자를 대문자니까 나머지 문자는 뭔 이야기? 숨어있는 의미는 소문자란 얘기죠.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가 프로퍼입니다. 프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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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팀명의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화. 전체 문자 대문자 변화는 뭐? up. up. 변환하여 선수명에 표시하시오. 선수명이 김지면 팀명이 라이온스이고 김지 가로 열고 라이온스 가로 닫고로 표시하시고 어퍼 프로퍼 앰퍼센트 연산자 데이터 연결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써야 될 구조이네요. 자, 선수명을 가져와서 있고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프로퍼 라는 함수가 필요하고 이 주소는 각 각 선수명이니까 상대 참조해야 하고 이 형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결 가로 열고 라는 문자가 연결돼야 된다.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프로포 텍스트 함수 처음이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중간 과정 확인 필요하시다면 자신 있으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 연결, 그 가로 안에 팀명을 가져와서 대문자로 표시하세요. 어, C3 상대 참조 각 팀명이니까 M% 연산자 4번 갈까요? 4번.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진행하겠습니다. 표사에서 학과의 앞 세 문자와 뭐 레프트 함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입학 일자 연도 이 함수가 필요할 것 같네요. 를 표시하시오. 학과는 소문자로 표시. 자, 그러면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자, 자동 채우기 한번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이꼴 학과의 왼쪽 세 개, 레프트 함수 이쪽 문제예요. 콤마 세 개를 뽑겠다. 그리고 아까 방금 학과는 소문자로 표시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자, 현재 대문자니까 이걸 소문자로 바꾸겠다. 내용 이해가 안 되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로워, 소문자 로워, 소문자로 변하는 거. 로워.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연도, 입학일자 연도가 연결되다. 서로 다른 정보거든요. 연결시켜야 된다. 서로 다른 정보를. 그러면 입학일자를 가져와서 연도 정보를 나타내겠다. 이어. 자, 아래쪽 표 오러 가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내용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뭐 정답 맞추세요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위치만 파악하시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어, 일단 문제 내용 전체적으로 일단은 코드가 필요하다 그러고요. 코드를 가져와셔야 되고 상대 참조. 그 옆에 대시라는 문자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러면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대시 옆에 또 어떤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월 정보가 나타내죠. 생산 일자예요. 월, month. 그 옆에 대시가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인식표라는 값이 와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문제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대문자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대문자. 그러면 이 값 전체에다가 대문자로 바꾸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럼 up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proper, upper, lower, proper 이 세 가지 함수는 영문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함수거든요. 한글이라든지 일반적인 지금처럼 대시와 같은 기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문자에만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영문자에만. 자, 6번 가겠습니다. 오늘 할 함수 수식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려고 합니다. 좀 쉬운 것도 합시다. 뭐 어려운 거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같이 할게요. 6번. 표 6에서 도서코드 앞뒤 공백을 제거한 후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변환한 문자 뒤에 변환된 문자 열 뒤에 대시 KR을 추가하여 변환 도서 코드에 표시하시오. MG00이면 대문자 MG00이 KR이라고 나타나고 트림 어퍼 함수 앰프세트 연산 사용. 자, 트림이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공백 제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앞뒤 있는 공백 제거, 가운데 있는 공백은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제거.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퍼 대문자로 바꾼다 이야기했고 연결 데이터 연결 앰퍼세트. 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도서 코드에 공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는데 뭐 없는데 뭐 이걸 제거하라는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화면 보세요.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낸다 무슨 함수? len. 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닙니다. 앞뒤에 공백이 하나씩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고요. 아홉 개. 자, 그리고 제 화면 봅니다. 그냥 화면 보면 아직 안 할 겁니다. 트림, 공백 제거, 앞뒤 공백 제거.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길이를 물어볼게요. 이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죠? 앞뒤 공백 제거니까 7. 됐습니까, 이제? 아, 그래서 공백 제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군요. 자, 갑니다. 자, 이걸 공백 제거 트림. 어디에 대해서? 도서 코드에 대해서.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여기에 대해서 대문자로 바꿔라. 업, 대문자로 변환한 후, 대시 KR을 추가, 연결이라는 의미겠죠. 요 데이터에다가 연결.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풀로 다 하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열려있는 파일들 중에 기능 정리라는 엑셀 기능 정리라는 파일이 열려져 있을 겁니다. 그 다시 여시고. 시트명 한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앞쪽.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뒤쪽이 뒤쪽. 뒤쪽에 넘어갑시다 보면 함수 정보 뒤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거든요. 조건부 서식. 일단 기본만 좀 하고요. 자, 저희 교재는 몇 페이지를 펼쳐놓으시냐면 33페이지. 펼쳐만 놓으세요. 교재 없어도 상관없어요. 펼쳐만 놓으세요. 자, 이런 일을 처리하며 봅시다. 11월 자료에서 만 초과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본인이 원하는 서식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11월 자료를 다 훑어보겠죠? 만 넘어요? 만 넘어요? 안 넘죠. 자, 이거 만 넘죠? 만 초과죠. 그럼 서식 바꾸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것도 만 초과네요. 됐어요? 자, 지금은, 지금 이 사항은 데이터가 5개밖에 없으니까 암산하신 거거든요. 이거 암산. 근데 데이터가, 11월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요? 100만 개 있다니까요. 100만 개를 내가 방금 같은 방법을 하면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이게 자꾸 하다 보면 피로도가 쌓여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다룰 때는 뭔가 특별한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맞는 기능. 그래서 그 기능이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의미는 세일이 조건, 우리가 배웠던 규칙이죠. 이제 조건, 그걸 규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건을 세일이 이게 표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일이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을 변경하는 기능이다. 분명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머릿속은 지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조건을 다 주어진 조건을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주어진 이 범위에 주어진 범위에. 그래서 만족한다면 서식이 바뀐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고요. 그다음 이 기능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만. 그러니까 문제의 이 범위는 따로 줍니다. 그 범위만 이렇게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데이터만 선택. 그래서 자 혹시 따로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요 서식을 다시 자동인 검정 색깔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기본만 좀 알고 가서 출발합시다. 자, 범위 설정. 자,
조건부 서식 꾸미는 거거든요. 그럼 서식 꾸미는 건 홈 탭에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스타일 그룹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 보이세요? 여기 있는 게 이제 규칙, 조건 같은 거고, 같은 표현이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지금 다루는 건 이제 어쨌든 찾으시면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초과니까 표현을 다르게 쓰면 뭐뭐보다 크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이네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수식 아닙니다, 지금. 크다. 그러면, 다음 값보다 큰 셀의 서식 지정. 그러면 다음 값이라는 게 기준값을 이야기합니다. 만. 그리고 적용할 서식. 빨간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라고 하는 표현은 글자 색깔이 빨간 색깔이고 셀의 배경 색깔이 뭐 연한 빨강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랑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서식들이라는 이야기고요.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서식들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서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뭐 적당한 의미의 서식을 하나 선택하시고 확인.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럼 끝났잖아요. 100만 개 선택하는 게 문제지. 자, 100만 개 선택하는 방법도 나중에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 시간쯤이나 아니면 다음 주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 조건부 서식 기능이 필요 없다. 그러면 해당 범위를 선택하셔서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 그래서 저희들 시험 준비는 자, 잘못되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 즉 편집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생각이긴 한데 시험은 수정 편집을 해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우고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틀린 걸 찾는 것보다 그냥 지우고 다시 하는 게 시험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게. 실제는 틀린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큰 능력이거든요. 네, 시험에서는 그 능력 발휘를 하려면 시간이 좀, 그 기능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 우리는 그게 좀 하기 힘드니까 하시다가 잘 찾기가 힘든다고 판단이 되시면 빨리 지우세요. 지우고 하는데, 지우는 건 뭐 이걸 이용하시든 이걸 이용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딱 한 문제 하나만 딱 줄 거니까, 시험에서는. 그래서 어찌됐든 선택한 범위에 규칙 지우기, 요게 이제 기본으로 요걸 좀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조금 수식 의미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교재로 갈 겁니다. 33페이지 제목 밑에 보면 열어야 될 파일명이 있습니다. 자, 파일 탭에 물론 지금은 저 따라오시면 되고요. 복습하실 때. 자, 열기, 찾아보기. 지금은 저 따라오시고 이론 폴더에 복습하실 때는 그 제목 밑에 보시면 열어야 될 파일명이 나와 있으니까 책 보는 연습도 하시고요. 기본 작업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 1, 2 건너뜁니다. 셀 강조, 시트명 선택하시고 교재 37페이지. 수식 아닙니다. 네? 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식은 하루에 한 절반 정도 말 거예요. 절반 정도.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얘는 잘 보이려나 모르겠군요. 자, 일단 뭐. 첫 번째 삼각형.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하여 C3에서 C24 영역의 일단 범위 선택하세요. 주어진 범위. C3에서 C24. 데이터입니다. 제목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24까지 범위 설정. 자, 중복값에 대해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서식이 적용되어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찾습니다. 자,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하여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이요. 중복값. 여기 보이세요? 중복값. 자, 중복값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저 범위 안에 똑같은 데이터가 두 개 이상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데이터 두 개 이상이다. 그걸 중복값이고 혼자 딱 존재하죠. 그걸 우리가 고유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유값. 자,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중복. 그러니까 S3332가 두 개 이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S22222이 두 개 이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서식이. 그 다음에 J0021, J002 이런 것들은 딱 한 개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유값이. 그래서 중복 목록 단추를 누르시면 고유값이라고 고유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또 서식 바뀐 거 보이죠? 이제 이해되세요? 중복값, 고유값. 기억하세요, 용어. 지금은 중복값에 대해서 어떤 서식을 적용할 거라고요?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기존에 제공하는 이 녀석을 설정을 하라. 그리고 확인. 자, 두 번째 삼각형 조건부 서식의 상하의 규칙을 이용하여 F3에서 F24 영역의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에 연한 빨강 채우기 서식이 적용되어 설정하시오. 자, 주어진 범위가 F3에서 F34, 24까지의 범위고요. 범위 잘 선택하시고 실제 여러분들 틀립니다. 나중에 범위 설정 잘못합니다. 그건 무조건 빵점입니다. 스타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의 규칙을 찾아야 되겠네요.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의 상하이 규칙. 자, 상하이라고 하는 건 크다,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크다, 작다라는 의미. 됐습니까? 크다, 작다. 그러면 큰 거 얼마, 작은 거 얼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큰 값부터 작은 값부터는 의미고 그러면 그 다음 그런 의미의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자, 평균 자, 지금 선택한 범위의 평균값이 얼마라고요? 엑셀이 평균값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암산하는 방법 가르칠 때 밑에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평균값이 상태 표시줄에. 그럼 이 녀석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평균값을. 그럼 평균 초과이냐 미만이냐를 여기서 따질 수도 있다는 거죠. 크다 작다라는 개념의 기능을 상하이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평균 초과 하는 것에 대해서 연한 빨강 채우기. 여기 있네요. 인쇄 값을 알고 있는 거죠. 확인. 이렇게 바꿉니다. 자, 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트 데이터 막대. 지금 교재에 있는 정도만 알고 계세요. 뭐, 뭐, 많은 걸 가르쳐 드리긴 않지만,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은 남겨놓고 끝낼 겁니다. 자, 데이터 막대. 교재 38페이지. 음, 자, 제 질문에 대답합니다. 학점 중에 가장 큰 값이 얼마입니까? 네? 학점 중에 가장 큰 값 찾았어요? 가장 작은 값은 얼마입니까? 찾았죠? 교재 38페이지 첫 번째 사각형 C3에서
G 30일 범위, 셀 범위 표기고요. 영역에 대하여 규칙 유형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 서식 스타일 데이터 막대 최소값은 100분인수 10 최대값은 100분인수 90으로 설정하시오.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설정하시오. 자, 뭔가 많군요. 자, 그냥 따라옵니다. 지금부터. 자, 조건부 서식에 보시면 이런 규칙을 이용하는 방법, 여기는 규칙, 어, 다음 시간쯤 되면 다 알만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나중에 따로 한번 언급은 해드릴게요. 자, 데이터 막대에 갑니다. 뭔지 모르지만 데이터 막대가. 그리고 뭐 어느 막대를 선택하시나 하나 선택해 한번 해보실래요? 선택하셨어요? 자, 클릭.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합니다. 학점 중에 가장 높은 학점이 얼마라고요? 가장 낮은 학점이 얼마라고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지금은 아마 어디를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막대의 길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요? 자, 조건부 서식을 쓰는 근본적인 목적은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막대를 설정함으로 해서 뭡니까? 데이터를 구분하기가 편해지죠. 이것도 조건부 서식 중의 일종입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데 최소값일 때 얼마, 최대값일 때 얼마 정해 놓습니다. 길이를. 이 녀석이 자동으로.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값들에 대한 막대의 길이도 자동적으로 정해지겠죠.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 정해놨으니까 가운데 있는 건 자동적으로 정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근데 요건 이게 데이터 막대인데 이거 가지고는 문제 내용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네요. 자, 그럼 지웁시다 일단. 지운 것도 알아두시다 그랬습니다. 선택하시고 자, 그러면 범위 설정. 그러면 요런 규칙이라든지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과 같은 요런 아직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요런 조건부 서식에 대한 규칙들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다. 새 규칙, 새 규칙. 항상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합니다. 구체적인 작업은. 그걸 대화 상계라고 그러죠.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작업. 새 서식 규칙의 규칙 유형. 방금 보셨던 중복 뭐 보유값 보이세요, 이거? 여기 규칙 유형 중에. 그다음에 방금 평균값 초과라 했나요, 우리? 그것도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에 대해서 좀 더. 초과 미만은 있으면 이상 이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화면에서 안 보였잖아요. 그럼 여기 오면 있겠죠, 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유형은 규칙 유형, 그 데이터 막대라든지 어떤 그래픽적인 어떤 요소가 가미되는 그런 색깔이 들어간 그런 요소 내용들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에 설정. 문제 아마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 아, 나머지도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방금 우리가 설정했던 건 길이를 최소값에 대한 길이와 최대값의 길이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에 보면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설정을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값은 100분위수 어디에 10. 값 설정되네요. 그럼 최대값도 100분위수에 해당되는 90에 맞춰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90 값에 맞춰라. 그 위치에 해당되는 값 100분위수. 그리고 밑으로 자, 두 번째 삼각형 막대 모양이라서 밑에 보면 막대 모양에 대한 부분도 여기 있거든요. 구체적인 설정. 그래서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 자,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 색은 표준색 영역에 있는 노랑. 아래쪽에 표준색 영역에 있는 노랑. 색깔 이름 확인하세요. 노랑.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값이라 그럽니다. 나머지는 기본값이라 그러니까 다른 건 건들지 마세요. 확인. 혹시 건드렸다. 다시 원상 복구시켜 놔야 됩니다. 자, 확인. 그럼 이렇게 확인. 됐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하려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추가로. 이건 기본만 다루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여기. 자, 그 다음 40페이지로 갈게요. 그 다음 아이콘 집합 가겠습니다. 아이콘 집합.
시트명 아이콘 집합. 여러분 이 시트상에서 그냥 잠깐 잠깐. 그, 그, 여기 조건부 서식에 색조라고 하는 건 색깔의 농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 뭐, 내 개념이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뭐,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 두 가지 색을 쓰는 거, 흰색, 녹색 쓰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흰색이 최소값입니다. 최소값에 해당되는 색깔이 흰색, 최대값에 해당되는 색깔이 녹색.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부분. 예? 그러면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값들은 최대값은 녹색, 최소값은 흰색. 그럼 가운데 있는 값들에 대한 색깔의 농도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보시면 농도가 틀리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농도가 틀리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이걸 색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이콘 집합. 교재 40페이지. 자, 방금 설명드렸던 데이터 막대나 색조라고 하는 녀석은 각각의 값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특정 값에 대한 색깔, 길이 이런 개념인데 지금 하려고 하는 아이콘 집합은 범위 개념입니다. 범위 개념. 자, 결과 보시면 압니다. D3에서 D20까지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범위 설정하시고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으로 선택하고 서식 스타일 아이콘 집합 아이콘 스타일은 별 3개로 조건부 서식 지정하시오. 채워진 별은 숫자 80 이상이고 빈 채워진 별은 숫자 80 미만, 80, 65 이상. 나머지 빈 별은 빈 별로 수정.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잠깐만요. 일단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리본 메뉴상에 보시면 아이콘 집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별 3개가 여기거든요. 요건 이제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설정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문제의 내용은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제 화면 보세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 자 보세요. 꽉 채워진 노란색으로 꽉 채워진 별들 보이시죠? 이 값이 같은 값이 아니죠 지금. 요건 범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즉 세 개의 그림을 가지고 아이콘을 했으니까 3등분 했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걸 그냥 자동으로 만약 3등분 했다 그러면 한 3분의 1 지점이겠죠. 전체 값들의 3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아이콘 집합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우세요. 혹시 따라오신 분이 있으시면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한 개만 남아야 되거든요. 자, 조건부 서식에. 자, 아이콘 집합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럼 얘기 들어가야 됩니다. 세규칙. 우리가 셀 서식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셀 서식 대하상자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셀 값, 규칙 유형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그리고 서식 스타일 아이콘 집합 그리고 아이콘 스타일이 뭐라고요?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별 3개 찾았나요? 이름 확인하시면 되니까. 찾았죠? 자, 클릭을 하면 이 녀석이 자동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 값의 범위가 있는데, 자, 보세요. 100분율, 즉 100%에서 67%에 해당되는 값은 이런 표시를 하고요. 이 범위에 해당되면. 그다음에 67 미만 34 이상인 값들에 대해서는 100분율에 대해서는 100분율 값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겠다. 값에 대해서는 뭐 그다음에 33 이하이면 미만이면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걸 값을 조정하라 그랬거든요, 문제에서. 채워진 별, 이게 채워진 별입니다. 채워진 별은 80 이상. 그럼 이 값을 임의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동으로 설정하는 게. 그 다음에 반 채워진 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80 미만, 얘기죠. 80 미만부터 65 이상. 65 하면 여기 65 이상. 그 다음 단계 미만까지. 그리고 커서를 다른 위치로 또 옮기시면 밑에 있는 33이 65로 바뀔 겁니다. 옮기시면 33이 65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문제의 내용 다 충족하신 거죠. 확인. 그래서
아이콘 집합이란 건 범위 개념이에요, 범위 개념. 예,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잠깐 교재 40페이지. 두 번째 삼각형. C3에서 C20 영역에 대하여 일단 선택합시다. 선택. C3에서 C20. 에 대하여 규칙 유형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으로 선택하는 서식 스타일 아이콘 집합 아이콘 스타일은 세 가지 원 흑백으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시오. 검정색 원은 90% 이상 백분율, 4분의 1 흰색 원은 90에서 70, 90 미만 70 이상 백분율, 그 외에는 기본 설정 값으로 설정하시오. 자, 좀 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아이콘 집합에 대해서. 그럼 이걸 이용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세 규칙을 이용하여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죄송합니다. 규칙 유형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자, 서식 스타일 아이콘 집합 아이콘 집합. 자, 아이콘 스타일은 원이라 그랬죠, 원. 다섯 가지 원. 흑백. 그다음 그러면 이 기준값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았는데 수동으로 설정하고 싶다. 그럼 이 값을 조정하면 되죠. 일단 백분율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90 이상. 그럼 이 첫 번째 게 이제 꽉 채워진 게 90 이상. 그다음에 4분의 1 흰색. 그럼 여기죠. 4분의 1이 흰색이란 거. 뭐 요걸 의미하나 봅니다. 그죠? 그리고 90 미만 70. 그럼 여기가 70 이상. 이렇게 하시면 70 이상. 90 미만 70 이상. 그 외에는 기본값으로 사용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값이라는 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확인. 하면 요건 범위 개념입니다. 범위 개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이콘 집합이라는 거는. 물론 이 내용 말고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안 할 겁니다. 왜 지금 안 하냐고요? 수식입니다. 수식. 그래서 좀 이따 할 겁니다. 어느 함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다음. 자, 우리 또 열어놓았던 파일들 중에 엑셀 기능 정리라는 파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앞쪽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의 시트가 존재할 겁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교재 49페이지입니다. 이건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혹시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인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인쇄와 관련 있는 부분. 자, 일단 이 열심히 뭐 엑셀 기능을 데이터 입력도 하시고 엑셀에 서식 꾸미는 것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석차 등수 뭐 하는 건 암산하시나 보군요. 식이 없네요. 뭐 어쨌든 식으로 처리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거 출력하셔야 되거든요. 출력하실 때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기에 가셔서 보기 모드가 기본 보기라고 하는 형태고요. 기본 보기. 그다음
이게 얼마만큼 출력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파일 탭에 인쇄 가시면 요게 지금 인쇄되는 내용물이고, 자, 총 몇 페이지냐면 저희들 현재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그리고 이게 페이지 이동 단추입니다. 페이지를 이동하실 때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요 이동 막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클릭 동작을 이용해서, 아니면 단추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맨 마지막까지 한번 쭉 보시고, 자, 다시 백. 요 상태 기본,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미리 보기는 인쇄의 모양이거든요. 그럼 혹시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이게 기본 보기라 그랬는데, 기본 보기는 시트, 작업 영역이 시트거든요. 인쇄의 영역은, 인쇄의 단위는, 엑셀에서 작업이 다니는 시트입니다. 근데 인쇄하실 때의 단위는 페이지 단위죠. 그럼 시트와 페이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항상 엑셀에서 인쇄에 대한 부분을 너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엑셀 처음 배우시는 분들. 그래서 인쇄 용지 굉장히 낭비를 많이 심하죠. 왜? 출력을 하면 페이지 단위로 나온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단위가 페이지라고 착각을 하신다는 거죠. 시트라는 공간과 페이지라는 공간은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그러면 지금 현재 시트라고 하는 이 작업 영역의 페이지와 비교해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안 보이죠? 자, 여기 지금 작업한 내용 여기 있잖아요. 근데 기본 보기에 넘어가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이 흰색 공간, 이걸 뭐라 그러죠? 여백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시트상에 여백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 녀석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문서 아래 한거는 문서 꾸미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녀석이 여백이 나타나는 페이지 개념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놔.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조금 이제 익숙치 않아서 기본 보기 화면이 아니라 좀 불편하죠, 이제 엑셀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지 개념의 보기 모드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게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인쇄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작업한 내용까지가 보통 이제 인쇄의 기본 내용입니다. 작업한 내용까지가. 그래서 그 영역을 따로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보일 겁니다. 저 파란색 선에 점선이 있고 끝 가장자리에 실선이 보일 건데, 점선은 A4 용지가 기본 단위입니다, 보통. 그럼 A4 용지에 출력할 수 있는 내용을 벗어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간 겁니다. 이 파란색 점선. 여기 지금 점선, 파란색 점선,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갔다고. 그 다음에 실선은 수동으로 페이지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같이 실습합시다. 일단 그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요거 실습을 좀 이따 할게요.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실습은. 자, 그러면 저희들은 시험 준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기능을 따로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에서 우리는 항상 기본 보기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기본 보기 상태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즉 페이지 설정과 관련 있는 부분들은 어디 가서 작업을 할 거냐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클릭하시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화면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 준비할게요. 물론 이 페이지 설정이라는 부분이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요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반반 나오면 반반. 자, 어쨌든 페이지 설정. 자, 일단 닫을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맥락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저 내용을 쭉 살펴보고 교재에 있는 예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여시고 여기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탭입니다. 이건 탭, 여백 탭, 머리글, 바닥글, 시트. 자, 페이지. 방금 인쇄하실 때 보시니까 인쇄 용지 방향이 어느 쪽, 세로 방향 맞아요? 아, 가로 방향으로 틀 수도 있겠네요. 인쇄 미리 보기. 이런 내용은 수업 중에 그냥 마무리하세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복습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만 몇 번 더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뀐 거 보이죠? 자, 백, 뒤로. 페이지 설정 대화 상태되시고. 자, 이번엔 세로. 이제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제 화면 보세요. 따라오지 마시고, 이번엔 제 화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로 바꾸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문제점이 뭐냐면 요만큼의 계열이라는 요 열 때문에 한 페이지가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죠? 이 내용이 앞 페이지에 넘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출력을 할 때 배율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출력 배율이. 그래야 이게 한 페이지 안으로 어쨌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백, 페이지 설정 대화 상관 앞에죠. 학대 축소 비율을 조정을 좀 하죠. 요렇게. 이게 인쇄에 대한 겁니다. 화면 배율이 아닙니다. 인쇄에 대한 배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으로 작업했던 이 화면이 100이었죠. 이 내용이 100이었다면 지금 글자가 10이었다 그러면 글자 크기가 8.5로 인쇄가 될 거라고요. 배율이 줄어들었으니까. 자, 인쇄 미리 보기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하고 나니까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여기 오른쪽에 다시 또 공간이 이만큼 남아버렸네. 네? 이렇게. 맞죠? 그러면 숫자 값이 그럼 배율 값을 정확하게 얼마쯤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시행착오를 겪어요. 지금 이런 방식이라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 편에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그러는데, 왼쪽 편에 가운데 영역에 사용자 지정 배율이라는 게 문구가 보일 거예요. 배율이라는 문구가 보일 거예요. 배율. 자, 목록 단추 누르시면 값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설정된 용지 하시면 요게 방금 처음 시작할 때 100% 이야기합니다. 요거. 네? 됐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퍼센트냐고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엑셀, 그런 귀찮은 일을 엑셀이 대신해 줘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자, 현재 설정된 용지 배율, 목록 단추 눌러서 한 페이지의 모든 열 맞추기 하시면 빠져나간 저 내용만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꽉 채워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됐습니까? 아, 보기에, 백, 그리고 페이지 설정 대화성이 그 값이 얼마냐고요? 아마 98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98. 됐습니까? 응? 자, 그 다음. 자동 맞춤이라고 하는 건, 자, 용지 너비 1, 용지 높이 1. 뭐 직접 입력하든지 값 조절 단추를 통해서 이렇게 단추 두 개 보이시죠? 값 조절 단추로 표현할게요. 조절 단추 써서. 그럼 이게 용지 너비 1, 높이 1. 그럼 이건 높이와 너비를 알면 뭘 알 수 있는 거죠? 네? 용지 너비 1, 너비 1, 높이 1, 뭘 알 수 있습니까? 넓이, 즉 이건 뭘 의미하죠? A4 용지 한 면을 이야기하는, 한 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페이지. 지금 이게. 그럼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한 페이지 안에 방금 보셨던 그 내용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원래 20페이지, 100%일 때 20페이지짜리였잖아요, 내용이. 그럼 일일 설정해서 인쇄 미리 보기 가보시면 그 내용이 한 페이지 안 나오죠. 그럼 출력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알아보지 못하겠죠. 그렇게 출력하면 문서, 보고서 그렇게 출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가독성이라 그러거든요. 문서 작업을 하실 때 가독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읽는데 불편함을 느끼게끔 출력하면 안 된다고요. 자, 백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알려주시고. 자, 그러면 용지 너비 1, 높이 2 하면 이제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체의 내용을 두 페이지에 이번에는 나타내겠다고요. 높이가 2니까.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해보시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자, 백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알려주시고. 아까 미리 보기에 열너비 맞춤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학대 축소 배열에 가셔서 일단 100이라고 해놓읍시다. 100. 기본값이 100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따라오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아마 내용이 처음 보셨던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나타나 있을 겁니다. 제 화면 보세요. 이거.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되시고. 자, 이번 여백 가겠습니다. 자, 회색 선이 보일 겁니다. 이게 A4 용지거든요. 그러면 위쪽 여백, 왼쪽 여백, 아래쪽 여백, 오른쪽 여백이고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은 구분이 되시죠? 여기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1.8cm. 위쪽 여백 1.9cm. 그러면 위쪽 여백의 길이가 위쪽 여백은 어디까지일까요? 위쪽 여백의 경계가 어디죠? 여기인가요? 여기인가요? 수평선이 두 개 있잖아요, 지금. 회색선이 두 개 있는데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위쪽 여백의 경계가.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밑에 겁니다. 위에 거는 뭐냐고요? 우리 페이지 넘길 때, 자, 책에 페이지 넘길 때마다 똑같은 문구 나타나죠. 그걸 우리가 머릿글, 머릿말, 뭐 한글로 가지 머릿말, 머릿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녀석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0.8입니다. 이게 0.8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위쪽 여백 경계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1.9cm 되는 위치라고. 그러면 아래쪽, 우리가 아래쪽 여백의 경계는 그러면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고요? 바닥 거를, 그러니까 페이지 번호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책 같은 데 보시면. 그 페이지 번호 어쨌든 바닥, 아래쪽 영역에 나타나는 어떤 특정 문구들을 우리가 바닥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역을. 그 바닥글의 내용이 어디에 0.8에 딱 맞춰져 있다고요.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용이 계속 많으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됐습니까? 0.8. 물론 이거 값 설정, 여백 설정하는 건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는 부분. 자, 이건 뭐냐면 요 페이지상에 지금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거든요. 이 녀석이 뭐냐면 시트상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시트상에 있는 내용물. 그 내용물을 페이지의 가로 방향에다가 두겠다라는 겁니다. 가운데다 맞춰. 그러면 약간 이동하는 거 보이세요? 클릭 해보시면 이동하는 거 보이세요? 내용을 가운데다 이렇게 배치를 시키겠다고. 그 다음, 세로 방향도 가운데다 배치를 시키겠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에 가볼게요. 자, 이 옵션이 무슨 옵션인지. 자, 인쇄 미리 보기. 자, 첫 번째 건 내용이 꽉 찼기 때문에 지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용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이게 가로 방향 가운데 맞춰져 있는 모습이죠. 이해되세요? 저 마지막 20페이지에 갑니다. 이게 가로 방향 가운데, 세로 방향 가운데 맞춰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 옵션이. 오케이. 자, 백.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 화면 나타내시고, 자, 여백에 가셔서 가로, 세로 맞춤 해제하시고, 머리끌, 바닥끌 가겠습니다. 머리끌, 바닥. 자, 페이지상에 똑같은 내용이, 이쪽 여백에 똑같은 내용물이 나타난다. 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걸 머리끌 작업이라고 그러고요.
아래쪽에 뭐 페이지 번호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바닥글 작업을 그렇고. 그래서 머리글 편집.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첫 왼쪽 구역. 제가 머리글, 아까 머리글 그 구역에 영역이 있었죠. 거기에 구역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 자, 필요한 문구, 공통된 문구가 뭐냐? 그러면 이런 공통된 문구에 대해서 범위 설정하시고, 요게 서식 꾸미는 겁니다. 요 위에 보시면 단추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텍스트 서식 꾸미는 단추. 여기가 메뉴입니다. 클릭. 그래서 적당히 알아서 꾸미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 가운데 구역은 내버려두고 오른쪽 구역을 어때요? 자, 오른쪽 가시면 요게 파일의 경로입니다. 파일의 경로. 이거 있잖아요, 이거. 특정 파일, 특정 파일의 경로. 요 경로. 예? 요거. 요 경로. 그러면 머리 끌고 위에 커서 놓고, 자, 클릭. 요게 파일의 경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약속된 코드입니다. 코드. 기호. 약속된 기호 코드. 그러면 경로과 파일 이름을 동시에, 엑셀 파일의 이름을 동시에 표시해 준다. 자, 엔터 쳐서 줄 바꾸셔도 됩니다. 엔터 쳐서 줄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탭은 시트 탭이라 해서 이 탭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 녀석의 이름. 출력하는 파일의 이름, 탭의 이름,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도 약속된 기호에 대해서 범위 설정하셔서 서식을 꾸미겠다. 확인, 확인, 확인에 나와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력될 때 이렇게 나온다. 자, 바닥글 편집해 갑니다. 아, 이거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이게 다 필요해서 지금 다 종류별로 다 눌러볼 겁니다. 그리고 2번 이상 안 합니다. 자, 바닥글 편집. 자, 가운데 영역에. 자, 이게 현재 페이지입니다. 이게 코드입니다. 코드.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뭐 공백, 슬래시 공백. 그 다음 전체 페이지가 와야 되겠죠. 요 아이콘이 전체 페이지. 여기도 뭐 필요하다면 이제 서식 꾸미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구역에 갈까요? 요게 출력 날짜입니다. 요게 출력 날짜, 인쇄 날짜, 인쇄하는 날짜. 요게 출력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요 필기 시험에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실기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확인. 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하시면 좀 자, 다음 페이지. 아, 좀 보기 싫군요. 자, 그러면 아까 가르쳐 드렸던 그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을 맞춥시다. 자, 용지, 배율, 목록 단추 눌러서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 한 번 더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보기 싫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됐죠? 네? 자, 이거 그대로 쓰세요. 자, 백, 뒤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화면에 나타내시고. 자, 머리글 바닥글에서 이 내용 없애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 해당의 편집에 가셔서 그냥 지우면 됩니다. 그냥 지우면 된다고요. 바닥글 편집에 가셔서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지우면 됩니다. 지우시.
그리고 확인. 아, 이걸 왜 했지? 아, 그래, 잠깐만요. 제 화면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 내용 없으셨죠? 아래쪽에. 자, 다시 페이지 설정 대화상 화면에 나타내시고, 시트. 자, 기본 인쇄 영역에서, 자, 아까 보셨다시피, 그, 기본적으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모습을 아까 보셨을 때 그 파란색 테두리 가장자리 실수 모양이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인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 영역이라는 부분에 내용이 없으면 그냥 모두 다 인쇄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부분만 범위 설정을 합니다. 컷을 놓으시고. 그러면 저 부분만 인쇄합니다. 샘플처럼.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해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만 나타납니다. 자, 백. 그래서 페이지 설정 대상자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이건 이제 실기 시험과는 상관이 없는데 필기 시험과 상관이 있는 부분인데, 자, 보세요. 그럼 제가 이게 지우죠. 지우고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인쇄 미리 보기 가면 없으면 뭐 전체 내용이 다 출력이 돼서 나타난다. 됐습니까? 자, 백. 자, 시트에. 자, 이번에는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컨트롤 키 쓰는 거 알고 계세요? 요렇게. 자, 세 개의 영역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컨트롤 키 쓰시면 여기 콤마 들어가 있습니다. 콤마. 보이세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세 개의 영역을 떨어져 있는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인쇄 미리 보기라는 내용, 자, 단추를 클릭할 겁니다. 그럼 저 내용은 몇 페이지 안에 인쇄가 되어져 나타나 있을까요? 네? 저 내용은 이 내용 방금 제가 설정했던 영역이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거든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나 있을까요? 세 페이지요. 세 페이지 맞아요.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한 페이지에. 또 자신감이 없죠. 세 페이지 알고 계세요? 세 페이지인 거. 알고 대답하신 거예요. 네? 그냥 대답하신 거예요. 알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거 다 합쳐봤자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고도 남잖아요, 지금. 그럼 몇 페이지 인쇄가 되냐고요? 세 페이지. 그러니까 이걸 인쇄를 안 해보시면 이게 세 페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에 정말 보기 좋은 예문입니다, 이거. 필기 시험 낼 때. 자, 그 다음. 자, 만일에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이제 드문드문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지우세요. 지우고 다시 따라오세요. 자, 범위 설정. 그 컨트롤 키를 누르는 효과가 뭐냐면 콤마입니다. 그냥 콤마. 컨트롤 키 누르는 효과가 콤마입니다. 아까 콤마 들어가 있는 거 보셨잖아요. 직접 입력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콤마. 이렇게. 그리고 따라오지는 마시고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이번에 4개 할게요. 3개나 아까 했으니까. 자, 제가 4개 했거든요. 4개. 어쨌든 그냥 제 화면 보세요. 그러면 총 몇 페이지? 4페이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습니까? 아, 아, 그냥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 컨트롤 키를 누르지 못할 경우에 심표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 인쇄 영역에 대한 설명 끝났으니까 지울게요. 반복자. 여러분 따라오지 마시고 제 화면 보세요. 인쇄 미리 보기. 자,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 차이점이 뭐죠? 예, 제목 역할하는 부분이 여기 없죠. 제목 역할하는 부분. 자, 페이지 설정되어 그럼 매 페이지마다 똑같은 문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자, 시트에 반복할 행 그리고
클릭. 행머리글에서 이행 클릭. 자, 그러면 이 땡땡이라고 나옵니다. 절대 상대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제 화면 보세요. 셀 주소 표기 방법 아시죠? 뭐 상대 절대 혼합 뭐까지. 그다음에 셀 범위 표기 방법도 아시죠? 상대 절대 혼합까지. 그다음 지금 나와 있는 이게 뭐냐면 행 표시입니다. 이게 이 땡땡 이 상대 참조 이건 절대 참조 뭐 그런 그래서 이건 이행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일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그럼 1 땡땡 3이면 1행 2행 3행을 이야기합니다. 세 개의 행을. 그러니까 땡땡이 연속이죠. 연속 셀 범위에서. 그다음 열을 표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A 땡땡 A 이렇게 합니다. 이게 A 열 표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A 땡땡 C 그러면 A, B, C 열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하고 자 같이 나가 봅니다.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첫 페이지, 다음 페이지. 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제목 역할하는 부분. 자, 백. 페이지 설정 대화 상태되시고. 시트. 그러면 반복할 행이 이 행만 아니고 일행도 포함이 된다. 일행, 이행. 그 다음에 열도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고 싶으면 반복할 열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열머리끝에서 이렇게 드래그, 뭐 5까지. 그러면 교차되는 부분이 인쇄되어서 나오면 제목 역할을 한다고. 교차되는 부분이 저 두 개에.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해보시면 이렇게 조금 구조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보이세요? 구조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백. 자, 페이지 설정 대상자. 그래서 시트에 이제 반복할 행과 열은 지우시고, 자, 방금 인쇄하실 때 깨끗하죠? 예? 뭐 내용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요거 확인하세요. 이거. 자, 그래서 페이지 설정 대상자 시트에 자, 인쇄하실 때 눈금선도 출력하겠다. 눈금선이 뭐죠? 이 회색 선 있잖아요. 셀 구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수평 수직의 눈금선. 예? 그걸 인쇄하겠다.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가 하겠습니다. 가시면 이제 이제는 제 화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아까 없던 내용. 아 깨끗했잖아요. 여기 격자무늬 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눈금선 인쇄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시트에 눈금선에 이제 흑백. 방금 노란색 부분이 나왔죠. 인쇄할 때. 그럼 제가 흑백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럼 말 그대로 뭡니까? 흑백이겠죠. 컬러가 없습니다. 컬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트에 간단하게 인쇄는 서식 빼버리고 데이터만 인쇄한다는 거. 간단하게 인쇄는 서식 빼버리고 순수하게 데이터만 인쇄한다.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서식 빼버리고 뒤엔 서식 없었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백.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그래서 설정에 가장 그 행렬 머리글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여기가 열머리글, 흑머리글 이것도 출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보통 이제 엑셀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저런 걸 많이 출력을 합니다. 행렬머리글도 인쇄하겠다.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도 백.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여시고 시트에 옵션 체크해제 그리고 확인. 다음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 보기 모드 중에 이제 보기 모드를 바꾸라고 하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어떤 보기 모드를 바꾸라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하는 페이지 나누기라고 하는 요 보기 모드를 바꾸라는 내용이에요. 자, 클릭할게요. 아까 보이지 않던 이상해졌네요. 아까 좀 다르죠? 아까 한 페이지 꽉 채웠잖아요.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원래 상태 우리가 처음 보았던 상태로 돌아갑시다.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대상자 나타내시고, 페이지 설정의 확대 비율을 100으로 맞추죠. 아까 이게 100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에서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 이렇게 삐져나와 있겠죠. 됐습니까? 자, 20페이지가 되겠죠, 그러면. 자, 백. 자, 요 상태에서, 자, 어찌됐든 어떤 상태든 간에 문제에 보기, 뭐, 기본 보기 상태에서 이걸 바꾸라는 문제가 요즘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면 요거 페이지 나누기, 보기 모드로 변경. 그러면 인쇄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 요만큼 될 거라는 겁니다. 요만큼. 자, 그러면 이게 자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포인트 이렇게 올려두시고 클릭 드래그 합니다. 크기 조절 포인트이거든요.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어버린다. 왜? 수동이잖아요, 수동. 네? 수동 페이지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 밑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동 페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밑에는 또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페이지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요걸 이제 수동으로, 이제 방금 이거 이제 포인트를 좀 해서 조정한 건데, 자, 앞에 보세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면 나누기란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를 원래 상태로 돌리겠다. 원래 딱 지금 넘어간 100%그 상태로 돌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100%. 여기 요거 수동으로 조정한 거 다 없애버린다고요. 자, 그 다음 특정 셀을 하나 선택합니다. 셀을 선택해서 페이지를 나누라고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하라 그러면 항상 삽입이란 개념은 컴퓨터에서 왼쪽 위쪽이 기준입니다. 삽입의 기준은 클릭 하면 실선이 파란색 수동으로 페이지가 나눠집니다. 실선.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자 페이지 자 그러면 요 부분만 없애고 싶다 그러면 해당하면 이제 선이 있는 좌측 죄송합니다. 우측 선의 우측 선의 아래쪽 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제거 하면 다시 원상 복구됩니다. 아니면 행을 선택했다. 행을 선택했다. 행. 그리고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하면 뭐야? 셀 단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 단위로 이렇게 나타나요. 열을 선택했다. 그러면 열 단위로 나눠지겠죠. 삽입이. 그래서 다시 원상 복구하고 싶다고요.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하면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저장. 뭐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고 눈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자, 관련 파일을 하나 열게요. 요 내용과.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페이지. 자, 저희들 교재는 49페이지. 자, 첫 번째 삼각형 위에 있는 내용부터 읽을게요. 인쇄 1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요 기능을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한 요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요 기능. 자, 일단 준비만 해두시고 자, 기본 인쇄 영역이 A25에서 G30 영역의 인쇄 영역을 추가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돼도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태를 화면에 나타내시고 클릭.
인쇄 영역은 시트 탭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좀 걸리지만 처음에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내용에 추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기가 좀 뭐 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귀찮으시면 폰만 그리고 A25 클릭 드래그 C30까지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된 거 맞죠? 이렇게 하시면은 그 콤마 이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이행이 매 페이지마다 파일을 누가 잘못 만들었군요. 일단 치우고요. 이행 클릭 국물이 그러면 요거 무시하세요 그냥. 네, 이거 이행입니다. 이행. 이름이 좀 달려져 있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땡땡이라고 해석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품 갑니다. 매 페이지 상단의 오른쪽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와 같이 표시대로 머리글을 설정하시오. 표시에 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이고 전체 페이지가 2일 경우 1/2로 표시하시오. 머리글 바닥글 작업. 머리글 편집 상단이라고 했어요. 머리글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 왜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인쇄 1인데 결과에다가 봤어.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보이시는 거죠. 자,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편집의 어떤 구역? 오른쪽 구역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커서 놓으시고 들어가야 될 내용은 현재 페이지하고 전체 페이지. 그 아이콘이 요겁니다.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그 다음 90% 확대 인쇄대로 설정하시오. 확인. 확대 축소는 페이지 탭에 있죠. 그리고 90이랍니다. 설정. 그리고 확인. 인쇄 미리보기 해야 되냐고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자신 없으면 확인하세요. 전 자신 있습니다. 안 할 겁니다. 자, A3부터 G36, A3부터 G16, 여기까지네요. 와, A17 셀러부터 G30 영역으로 페이지 나누게 하시오. 두 페이지 나누게 하시오. 자, 그러면 17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A17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 저기 보기 모드를 지금 바꾸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 설정만 하기 때문에 자 앞에 잠깐만 보세요. 원래 이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봐보면 영역이 요만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영역만큼만 이렇게 옮겨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서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행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내용이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 보기에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A17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7행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신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나누기 보기 모드 바꾸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페이지 나누기 하라 그러는 거지. 그럼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나누기 삽입. 그래서 잠깐 의심스러우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고 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두 개로 나누는 거 보이죠? 문제 요구대로 잘 안 돼 있으면 백이나 잘 안 됐다 백 아니면 인쇄 나누기 원래대로 기억나세요? 이런 걸 이용해서 백 하시고 백 하다 보니까 아니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됐을 때 처리한 방법도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누기 미리 보니까 여기 크게 변화가 없네요. 백안 붙어요. 보기 모드만 바뀌었네. 백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기본 보기 상태에서 이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행을 선택하셔야 되고 셀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누기 기능은 여기 있으니까 보기 모드 바꾸시면 안 되고요. 바꿨다면 기본으로 돌아오셔야 되고 삽입하시고 제 화면 보실래요? 자, 행을 선택해서 방금 보여드린 것 나누기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보기 모두 바꾸라는 이야기 아니니까 이 상태를 두면 안 됩니다. 항상 기본 보기 상태에서 특별한 말이 없는 한 끝. 자,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자, 앞으로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하는 습관. 그 이유는 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자, 52페이지 갑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는 거 그냥 내버려두시고요. 그냥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되니까.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인쇄 20대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자,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한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이용한다. 어? 요것만 열면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지금 내용들. 뭐 함수만큼 뭐 외워야 될 것도 없고요. 자, 페이지 가로 방향 가운데 출력돼도 페이지 가운데 이거 용시 방향 가운데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예? 여백에 가시면 내용물을 가로 방향 가운데다 나타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은 되게 불친절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려운 환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불친절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건 가로 방향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 전체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내용물이 페이지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맵 페이지 왼쪽 위에는 시트 이름이 표시되도록 머리글을 설정하고, 오른쪽 아래에는 맵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죠. 자, 그러면 머리글 바닥글 탭에 가셔야 되고, 머리글 작업을 하셔야 되고, 편집. 그리고 왼쪽 위라 했으니까 왼쪽 구역이고, 시트 이름이 나타낸다. 시트 이름, 시트 탭입니다. 시트 이름 삽입 탭, 요거. 시트 이름 삽입, 요거. 다른 서식 꾸미는 이야기는 없네요. 넘어갑니다. 확인. 그 다음 바닥글 작업도 하라 그랬죠. 설정할 바닥글 편집. 오른쪽 아래 구역에 커서 넣으시고, 페이지 번호. 물론 현재 페이지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세 번째, A3에서 H18 영역을 인쇄 영역 설정. 자, 시트 탭에 인쇄 영역 비어 있으면 모두 다 표시지만 내가 일정 부분만 하겠다. 그러면 A3부터 커서 놓으시고 H38까지 범위 설정. 다 잘 하셨죠? 설정하고 삼행이 매 페이지마다 나타나도록. 자, 인쇄 제목, 반복할 행 커서 놓으시고 삼행 페이지. 그 시험이라는 게 불친절하다는 게 뭐냐면 반복할 행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걸 써버리면 어느 누구든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이잖아요. 변별 얘기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험은 친절하지 않다. 하긴. 잘 판단에 안 쓰면 뭐 하라고요? 인쇄 미리 보기 가서 확인하세요. 지금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시험장에 가서 확인해서 빼가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